어머니, 소파에 그렇게 털썩 앉지 마세요. 애기 깨잖아요. 조심해주세요. 김 씨는 허리를 겨우 붙잡고 앉으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얘, 내가 내 집에서 앉는 것도 네 허락 받아야 되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아직도 졸린 얼굴로 몸을 일으키더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니 화나셨나 보네. 별뜻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에 김 씨는 다시 한번 참고 넘기려 했지만 이미 감정선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손만 까딱거리면서 시애미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전부냐? 내가 네 하녀야. 그제야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정 힘드시면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갈까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기어코 저 말을 또 꺼내버리네. 손주 보여주는 걸 미끼로 삼아 나를 우습게 아는 거야. 김 씨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라. 너 친정 가서 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짓거리 못 해먹겠다. 저더러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요?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고 네가 간다고 했잖아. 지금 어른 앞에서 말꼬리 잡고 윽박지르냐. 이게 어디서 어른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김 씨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이제 며느리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고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사람을 이 정도로 미워해 본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김순동 씨는 남편이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근처에 아들과 딸을 두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고 상대 여자는 아들보다 2살이 위였습니다. 김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이 애써 말 꺼낸 걸 보며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 좁은 공간에서 신혼을 시작하기엔 여러모로 무리였습니다. 며느리 될 여자도 따로 마련한 살림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낸 외로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손주를 본다는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겠지. 그래, 괜찮아. 김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적극 도와주었고 집안 한쪽 방을 내어 부부가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 시절 며느리는 고마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외로울 일도 없겠다는 기대가 생겼고 손주가 생기면 집안의 웃음도 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편하지 않았던 탓인지 딸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6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도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들를 때면 며느리는 묘하게 샘을 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전 친정엄마가 멀리 살아서 우리 아가씨가 너무 부러워요. 나보다 훨씬 어리고 젊지, 저는 노산이라 걱정도 많고요. 챙겨줄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든든할까요?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도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부터 10까지 김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입덧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역하다고 하면 화장실로 달려가고 다니던 직장에도 연차를 몇 번 내더니 결국 일찍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고 김 씨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하루 일과를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입덧 시기가 길어지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자꾸만 김 씨에게 이것저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주방 세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냄새가 너무 역해서.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세제였지만 며느리 입덧이 심하다니 그냥 넘어가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새로 사둔 세제를 치우고 냄새 없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며느리는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에 누운 채로 주방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참지 못해 그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정성껏 차린 밥을 보고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건 못 먹겠어요. 속이 울렁거려요. 전날까진 잘 먹던 반찬도 그날그날 입맛이 달라져 김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어느새 집안일뿐 아니라 며느리의 기분까지 살피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딸도 입덧 중이었기에 김 씨는 두 사람 걱정에 더 예민해졌고 오히려 본인까지 입덧을 느끼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지병도 있어 식사를 챙기지 않으면 금방 기력이 떨어졌지만 며느리를 챙기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 너 여기서 내가 챙겨주기엔 한계가 있어. 나도 건강한 편은 아니고 음식도 쉽지 않다. 그러지 말고 지방에 있는 네 친정에 잠깐 내려가서 쉬고 오는 게 어떠냐. 김 씨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며느리는 입이 튀어나온 채 하루 종일 말도 없이 울먹였고 김 씨는 처음엔 그저 입덧이 심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다음날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엄마가 친정 가라고 해서 저 사람 많이 서운해. 밤새 울고 나도 한숨도 못 잤어. 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되어 꺼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불편한 몸으로 여기서 이러느니 친정 가서 편히 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니? 엄마 손이 어디 그 엄마만 하겠니?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김 씨가 자신을 불편해한다고 느낀다며 서럽다고 계속 울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친정은 여건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도 일하시고 혼자 계시는데 이 사람 봐줄 수가 없대. 그리고 그쪽 동네 가면 병원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김 씨는 결국 체념했습니다.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입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는 평소보다 더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원하는 반찬을 해주었고 아기 용품이 도착하면 택배를 대신 받아 정리했습니다. 김 씨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김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마움이 점점 건성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말투가 어째 여전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내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네. 김 씨는 어느 날 며느리의 말 속에서 묘한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산 준비며 병원 등록, 조리원 계약까지 하나같이 자신이 아닌 며느리의 친정엄마와 상의해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자신을 향해 몸이 힘들다, 친정엔 못 간다, 이렇게 서운한 척 해놓고 정작 중요한 결정들은 친정엄마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까봐 조리원 계약도 저희 엄마랑 미리 했어요. 조리원비도 엄마가 내주셨어요. 출산하고 돌아온 뒤에도 엄마가 부산에서 한번 올라오신대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며느리를 챙겨온 자신은 철저히 배제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친정엄마만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구도가 김 씨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아, 그래. 조리원은 일찍 해야 된다더라. 엄마가 오시면 좋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엔 선명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출산 날짜에 대해서도 김 씨가 묻자 며느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이가 있어서 제왕절개 하려고 해요. 날짜는 엄마랑 상의해서 좋은 날로 정했어요. 병원에서 4박 5일 있어야 하니까요. 이쯤 되면 굳이 김 씨가 뭘 더 해주려 애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했을 테고 마음도 예민했을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게다가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앞둔 딸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태어난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질 일들을 김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관계 속에서 며느리는 조금씩 김 씨를 자신의 울타리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중요한 일은 모두 밖에서 친정 식구와 의논에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산 당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늦게 오셔도 돼요. 장모님이 먼저 들어가신대요. 이 사람도 장모님이 들어와 계신 게 편하대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뭐?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다 준비했는데. 그러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랑 장모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요. 엄마는 천천히 오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너무 철저하게 선을 긋는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출산뿐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사소한 일들을 되짚어보니 며느리는 처음부터 김 씨와 거리 두기를 해왔던 겁니다. 김 씨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밀려나는 듯한 태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에서 조용히 휴대폰만 바라보며 아들이 보내준 손주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도 김 씨를 찾지 않았고 손주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김 씨 품이 아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품에 먼저 안겼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이 서운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김 씨의 딸도 아이를 낳았기에 산후조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딸은 산후도우미를 써서 특별히 김 씨가 손쓸 일은 없었고 오히려 김 씨의 건강을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손주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운 채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인사를 건네자 며느리는 눈을 뜨며 단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정작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 사돈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출산할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대요. 당분간은 좀 이해해 주세요. 김 씨는 입가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가 들어왔다는 것 외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병실에서 김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머물기도 불편한 분위기였기에 손주 얼굴만 다시 한번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길 아들이 따라 나와 손주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녀석, 나랑 진짜 닮았지? 그 말에 김 씨는 그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어릴 때랑 빼다 박았네. 그 말에 아들이 웃자 김 씨도 그제야 마음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운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주의 얼굴이 김 씨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복잡한 감정을 꾹 눌러 안고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조리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처음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기도 했기에 김 씨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봐 반찬거리를 사오고 미역국을 정성스레 끓였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좋아하던 재래식 된장을 넣고 소고기를 듬뿍 넣어 깊은 맛을 냈습니다. 손주를 맞이하는 날이니만큼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김 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또 미역국일까요? 김 씨는 순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또라니? 나는 간만에 끓인 건데.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너무 지겹게 미역국 먹고 왔어요. 아, 딴 거 없나?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 미역국을 많이 먹고 왔어? 그러자 며느리는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리원에서 회복하라고 진짜 2주 내내 삼시세끼 미역국을 줬어요. 죄송한데 다른 거 없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끓인 미역국이 누군가에겐 정성이고 마음이었지만 며느리에겐 그저 지겹고 짜증나는 음식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김 씨는 센스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탁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김 씨를 뒤로하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뒤따라갔습니다.
김 씨는 차려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 끼니마다 따로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역국 대신 달곰탕이나 들깨탕을 끓였고 며느리가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음식을 할 땐 냄새가 안 나게 창문을 활짝 열었고 간도 싱겁게 맞췄습니다. 김 씨는 지병이 있어 몸도 불편했지만 며느리에게 맞춰주기 위해 몸을 더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차려낸 밥상이 며느리 입맛에 맞을 때면 며느리는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기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조리원에서도 밥 못 먹고 살이 전보다 더 빠졌어요, 어머니. 진짜 잘 먹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대요. 그 말을 들으며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시려왔습니다. 자신은 하루 3끼 밥상을 차려주고 밤늦게 설거지까지 도맡고 있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고맙다기보다 당연하다는 기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꼭 참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사람은 예민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며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며느리랑 한번 살짝 틀어지고 어색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왠지 더 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사람 관계라는 게 한쪽만 조심하고 맞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점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에게 점점 더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고 그 태도는 김 씨에게 전혀 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11시까진 자야 해요. 수면 시간 안 지키면 산후 우울증 온대요.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그렇게 통보하듯 말을 했고 김 씨는 혼자서 밥상을 차리고 치우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손주가 밤새 울어댔습니다. 김 씨는 놀라 잠에서 깼고 방에서 나와 아기를 안고 달랬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자 아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배에 가스가 찬 듯 보였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 방 문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얘야, 좀 나와봐라. 아기가 계속 운다. 말을 걸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니? 분유 먹이고 기저귀도 받고 다 했는데도 계속 울어.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트림은 시켰어? 혹시 트림 안에서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다시 손주의 등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트림을 시켰습니다. 한참을 달래자 겨우 아기가 조용해졌고 김 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 새언니는 왜 산후도우미 안 써? 조리원 갔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김 씨는 대답을 머무셨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다. 아무 말이 없네. 사돈도 안 올라오고 그냥 나 혼자 계속 돌보고 있지. 김 씨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맡기고 자버리지를 않나. 뭐 먹고 싶다 하면 해줘야 되고 냉장고 앞에서 손가락만 까딱하질 않나. 내가 뭐 심부름꾼도 아니고. 딸은 점점 화가 나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 진짜 너무한다. 그 정도 요구는 산후도우미한테 돈 주고 하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당연하게 요구해? 용돈도 안 드리면서, 엄마 집에서 살면서. 딸의 말에 김 씨도 속에 쌓였던 감정이 하나둘씩 북받쳐 올랐습니다. 손목은 아파 물건을 짚기 힘들고 허리도 시큰거리기 시작했으며 밤마다 울어대는 손주를 달래느라 김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는 회복해야 한다며 방에 들어가 자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지도 않은 채로 거실에 나와선 해놓은 밥을 먹으며 불만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짜네요. 저 소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김 씨는 말없이 다시 간을 조절해 음식을 고쳐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보다 얼굴이 더 통통해졌고 살이 찐 게 눈에 띄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엔 먹고 자고의 반복 속에서 회복을 넘어서 오히려 더 편해진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잠깐 나갔다 돌아오던 길, 현관의 다다르자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사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며느리의 말은 선명히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김 씨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씨는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 씨는 아랫배가 싸늘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입덧할 때 친정 가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기분 나쁜 티팍 냈거든. 그래서인지 지금은 애 낳고 온 뒤에도 친정 가라, 친정 엄마 부르라 소리 함부로 못 하시더라. 김 씨는 숨을 죽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애 낳은 이유가 진짜지 뭐. 나는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머니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고 할 거야. 결혼식이 늦은 아들 만나서 임신도 해드렸으면 당연히 며느리한테 잘해주셔야지. 그 말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게 진심일 리 없다고 부정해보려 했지만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김 씨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신경 쓰기 귀찮다고 친정 가라 할 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출산 때 일부러 엄마 먼저 부르게 한 거야. 어머니 애타게 하려고. 손주 못 안아보게 했잖아. 지금은 아주 손주 부여잡고 안아주시잖아. 실컷 보셔야지 이제. 김 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의도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천연덕스러운 말투, 억울한 척하던 표정들, 김 씨를 배려하는 척했던 수많은 말들이 순식간에 거짓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김 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지금껏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고 도와주기만 했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씨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거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며느리의 말로 가득했고 들끓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겠다며 들고 나왔던 장바구니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헛되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주저앉을 듯한 다리를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그 말을 그대로 옮기긴 힘들었지만 대충 상황을 설명하며 며느리가 일부러 김 씨를 피하고 이용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일부러 그랬겠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졌는지 아니면 평소부터 남 얘기를 깊이 듣지 않는 건지 그 말에 김 씨는 말 그대로 맥이 풀렸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봤자 결국은 저 여편네 말이 먼저인가 싶어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참고 도와주고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친정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며느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속으로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김 씨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는 듯했고 그날 이후에도 계속 아침 11시가 넘어서야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며느리는 가끔 어머님, 이거 말고 저 반찬 좀 주세요. 하며 손가락만 까딱했고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자꾸 부탁을 해댔습니다. 점점 김 씨는 손주도 예쁘게 보이지 않았고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이전엔 몸이 피곤해서 힘들었다면 이젠 마음까지 피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 입에서 친정에 좀 다녀오는 게 어떠냐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 하나 꺼내기도 힘든 현실에 김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도 계속해서 떠올라 김 씨를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나한테 꼼짝 못해. 예전처럼 힘들다 소리 함부로 했다간 손주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난 몸 회복될 때까지 계속 누워 지낼 거야, 엄마. 김 씨는 그 말을 딸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딸 역시 출산 후 회복 중이라 괜히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 담아버렸습니다. 모든 감정이 안으로만 쌓이고 있던 김 씨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김 씨는 그날도 허리를 붙잡으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밤새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아침부터 며느리는 바닥에 누운 채 분유 좀 타달라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김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정량에 맞춰 분유를 타서 건네줬지만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 옆에 누워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도대체 누가 윗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며 소파에 조용히 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앉으시면 아기 깰 수도 있어요. 소리가 너무 파삭하게 크게 나잖아요. 김 씨는 허리를 겨우 붙잡고 앉으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젠 내 집에서 내가 소파에 앉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가슴 한가운데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 내가 앉는 것도 네 허락 받아야 되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아직도 졸린 얼굴로 몸을 일으키더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어디 편찮으세요? 그 말에 김 씨는 다시 한번 참고 넘기려 했지만 이미 감정선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워서 손만 까딱거리면서 시애미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전부냐? 내가 네 하녀냐? 그제야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정 힘드시면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갈까요? 제가 뭐 대단한 걸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래, 기어코 저 말을 또 꺼내버리네. 손주 보여주는 걸 미끼로 삼아 나를 우습게 아는 거야. 김 씨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라. 너 친정 가서 네 엄마한테 애 봐달라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짓거리 못 해먹겠다. 저더러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요?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고 네가 간다고 했잖아. 지금 어른 앞에서 말꼬리 잡고 윽박지르냐. 이게 어디서 어른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김 씨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더는 받아칠 말도 변명도 없었는지 그저 멍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필요한 짐만 챙겨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부여잡은 채로 발걸음을 딸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딸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무척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새언니 진짜 못됐다. 엄마가 전에 한 말 갖고 담아뒀다가 그걸 지금 이렇게 엄마 부려먹는데 쓰는 거야? 계속 삐진 거 티내고 퉁퉁거리고. 아니 애를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봐야지. 친정이건 시댁이건 왜 남한테 시키고 부려먹어? 진짜 얼굴 꼴배기가 싫더라. 뭐? 손주를 안 보여준다고? 아니 그럼 보여주지 말라고 해. 나는 외손주만 보고 살면 되지. 나는 이제 네 오빠까지 다 꼴도 보기 싫어. 그날 저녁까지 김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밤늦게 퇴근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엄마 없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애는 계속 울지. 이 사람도 힘들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김 씨는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네 동생네 집에 와 있다. 한동안은 안 들어갈 거야. 애는 너희가 낳았으면 너희가 봐. 나 이제 그만할란다. 아들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애는 누가 봐? 나 출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누워만 있어. 엄마밖에 없잖아. 지금은 엄마가 필요해. 그 말에 김 씨는 안에서부터 울컥 올라오는 화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냐? 밤낮으로 밥 해주고 새벽에 애 안아주고 허리 끊어질 것 같아도 네 마누라 눈치 보며 참았어. 네 마누라 나보고 소파에 앉지도 말래더라. 앉는 소리 듣고 애 깬다고.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 침묵했고 김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도 사람이다.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줄 알아. 오늘은 절대로 그냥 못 넘긴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기 딱 기다려. 나 지금 간다. 이번엔 나도 할 말 다 하고 나올 거다. 김 씨는 딸의 만류도 듣지 않고 굳은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김 씨는 바로 며느리와 아들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니들 싹 다 지금 거실로 나와. 그 길로 아들과 며느리는 일단 나와서 앉았고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런 표정이었습니다. 집배. 니네 이번 주 안에 여기서 나가. 생각해보니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싶네. 이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나가라고요? 그래. 나는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해. 내가 왜 내 집 내주고 애까지 봐주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은 내가 나가야 되냐? 당장 짐들 싸.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만한 아기를 데리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70이 다 된 네 시어머니를 손가락 안 하고 시켜 먹으면서 그건 너무한 줄 모르냐? 나는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너한테 시달려야 되냐? 시달리다니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며느리도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참고 있던 부분을 터뜨렸습니다. 너 네 친정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얘기 다 들었어. 그럼 설명 다 된 거 아니냐? 뭐? 시어머니한테 손주 안 보여준다고 윽박지르면 그 뒤로 부려먹기 편하다고. 야, 필요 없어. 보여주지 마. 데리고 가서 평생 나타나지 마. 하다 내가 진짜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그러자 며느리는 일순간 이마를 찌푸렸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요? 모르는 척 잡아떼지 마.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냐? 됐어. 얼른 썩 나가. 지금 나가라고. 아들은 당황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김 씨는 이미 말로 뱉고 나니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눈앞에서 이 모습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네 친정 가서 친정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나는 끝이야. 이제 니네 안 봐. 결국 허겁지겁 며느리는 일단은 일어섰고 여전히 원망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바꿔 당장 나가라는 김 씨의 말에 어쩔 수 없던 겁니다. 아들은 당장 내일 출퇴근을 어쩌냐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김 씨는 보통 흥분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졸지에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급하게 호텔을 잡긴 했는데 정말 이러지 마 진짜. 말 더 길게 할 것 없어. 나가. 다 진저리가 난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틱틱대며 신발을 우겨 신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며느리에게 미련이라든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길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 밤에도 아들 부부의 방에 있는 짐들을 다 끌어내 본인 손으로 큰 박스에 탁탁 던져 넣으며 내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전화해서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호텔을 겨우 잡고 들어갔으나 하루 숙박비가 너무 비쌌고 손주는 환경이 바뀌어 밤새 울어대고 좁은 호텔방 안에서 아들 부부와 손주는 지독한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 호텔 연장에서 묵을 수가 없어. 엄마 화 좀 풀고 우리 일단 오늘 들어갈게. 네 처가에 들어갈 방법을 알아보던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니들 짐 현관 입구에 싹 다 내놨어. 더 가져갈 거 있으면 주말에 다시 빼내가고. 이제 이 집은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처가는 못 간다고. 왜? 네 마누라 실컷 자기 친정 간다고 윽박질러 대더만. 장모님 집에 할머님도 계시고 일하시고 부산인데 어떻게 가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서 봐주고 할 때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실컷 황제 노름 해가면서 누워서 이거 시켜 저거 시켜? 지 엄마한테 그렇게 내 욕을 해대더니 나는 이제 개 사람으로 안 봐. 네 엄마 말년에 화병 나서 쓰러지게 하기 싫으면 너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된 겁니다. 아들은 회사 근처 모텔을 장기 투숙으로 잡았고 며느리는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거기서도 못 견디겠던지 원성이 잦아있고 아들이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임시로 지낼 아주 작은 빌라를 먼 곳에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김 씨의 집은 서울 한가운데 지하철역 어디건 통했고 그러니 아들도 회사 출퇴근이 자유롭고 며느리네 친정엄마도 부산에서 여기 오가기 편할 정도로 교통편이 좋았던 거죠. 게다가 집도 35평대에 화장실도 2개고 방도 3개고 거실도 넓었고 근처 아이 보낼 어린이집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부부가 급히 얻은 곳은 지하철에서 도보로 20분이 넘었고 서울 중심으로 통하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고 화장실 하나에 좁은 방 2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자존심 세고 기가 센 며느리가 기가 막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했다는 겁니다.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어쩔 수 없어. 네 여보야. 네가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은 거야. 손 까딱 안 하고 남한테 붙어 살면서 불평이나 하고 이용해서 더 부려먹으려고 하고
네가 감당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결국 아들은 그 집에 살며 며느리와 매일같이 싸웠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최근에 며느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좁은 빌라에서 살며 현실 육아와 살림의 고됨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김씨 없이 아기를 돌보며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누워만 있으면 밥도 나왔던 시절과는 달리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빨래까지 하려니 몸은 물론 정신까지 한계에 다다랐던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이혼하자고.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 혼자 편히 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 이 와중에 못 견딘 아들이 며느리더러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정도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런 덜 떨어지는 며느리에게 그간기에 눌려 살았던 것이 억울했으나 이제는 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기존 집을 원래대로 누리면서 잘 살고 근처에 있는 딸네 놀러가서 손녀를 함께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얄팍하고 잔머리 굴리는 며느리에게 계속 시달리던 생각을 하면 아직도 등줄기가 오싹하고 치가 떨리는 걸 보니 아들 며느리와 손주를 편히 만나보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